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18살에 자취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저만 서울에 남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주 작은 평수의 복도식 아파트를 주셨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자유로움을 느꼈지만 혼자 산다는 자체가 처음이라서 밤마다 조금 무서웠습니다. 집에 한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과 살 때는 새벽에 일어나 본 적이 별로 없었지만 이사 오고 난 후부터는 새벽에 꼭 한 번씩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깨서 방에 붙어 있는 시계를 보면 항상 새벽 2시 언저리를 가리킬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잠이 드는데 그러기를 반복하길 일주일 정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2시 언저리에 눈을 떴습니다.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서 우리 집 쪽으로 오는 구두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 소리가 왠지 모르게 오싹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가 우리 집일 것만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구두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딱 우리 집 앞에 멈추는 거였습니다. 문 앞에 멈추고 나서 한참을 있다가 갑자기 도어락 뚜껑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번호 하나씩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 새벽에 눈을 뜨고 나서 그 상태로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움직였다가 밖에 있는 무언가가 흥분할까봐 그 상태로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문 앞에 있는 무언가는 7자리 번호를 다 누르더니 도어락 뚜껑을 내려버렸습니다. 아, 이제 진짜 죽는구나. 그런데 그때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신호음이 들려왔습니다. 오, 살았다. 비밀번호가 틀렸으니 이제 가겠지? 그런데 경고음이 들리기 무섭게 다시 뚜껑을 올리더니 아까 전과는 다른 더 빠른 속도로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번호는 틀렸고 다시 뚜껑을 열더니 더 빠른 속도로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비밀번호는 틀렸고 몇 번을 반복하다 기계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제 숨 좀 돌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려고 가려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왜 돌아가는 구두 소리가 안 들리지? 그걸 깨닫기도 전에 다시 아주 빠른 속도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기계가 멈추고 좀 기다리면 다시 재작동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판사판 현관으로 달려가 문고리도 잠그고 위에 문 걸쳐놓은 것도 해놓고 침대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문 앞은 잠잠해졌습니다. 분명 기계가 멈추지 않았는데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감에 휩싸였었고 뒤집어 쓴 이불을 살짝 들춰보았습니다. 이불을 들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머리 뒤쪽에서 소곤대듯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못 들어올 줄 알았지? 못 들어올 줄 알았지? 못 들어올 줄 알았지? 그때 전 가위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위라고 해야 할지 몸이 안 움직이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문을 확인해보니 문고리도 잠겨 있었고 위에 걸쇠도 걸려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어락을 봤는데 도어락 뚜껑을 열어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도어락 숫자 스위치에 우리 집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칼로 긁은 것처럼 마구마구 난도질 당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래도 제가 외동이고 그동안 혼자 둔 게 걱정되셨는지 바로 올라오셨고 부모님께 도어락을 보여드렸습니다. 부모님도 놀라셔서 혹시나 그 시간대에 아파트 정문에 찍힌 CCTV가 있나 경비실에 물어봐서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전부터 2시간까지 살펴봤지만 구두를 신었거나 특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찍힌 사람은 5명 정도 되는데 모두 아파트 주민이었고 결국 도어락을 새 걸로 교체했고 부모님도 며칠 계시다가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잘 때는 조금 무서웠지만 점점 새벽에 일어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귀신 따위는 믿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귀신을 경험하고 나서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